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술지도사, 기술경영학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제7장 스마트 공장 관련한 제10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이건 철저히 잘 대비해야 됩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건 영어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영어로는 이것을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지능, 이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 유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언급되었고,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됩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도 이끌어집니다. 도표일은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혁명,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바탕이 되는 혁명입니다. 지능과 정보가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지지 이렇게 암기되면 좋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연관 산업으로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는 대표적인 적용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기술 경영의 관심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는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기반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이거 파악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사, 클, 빅모, 삼로, 생나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인공지능은 영어로 AI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두 문자입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시각 및 음성 인식의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등을 컴퓨터나 전자기술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정의를 보면 사물 인터넷은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의 두 문자 따서 쓰는데 이 O를 소문자로 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IoT,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으로 정의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단어 뜻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 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경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연결 대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연결되는 대상에 있어서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교실, 커피숍, 버스 정류자 등 공간은 물론 상점의 결제 프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물 인터넷의 표면적인 연결 대상은 사물, 사람, 장소, 프로세스 등 유무형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에서는 이러한 사물들이 연결되어 지인 일부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별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정보기술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말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IT 자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는 저장 뜻입니다. 서버,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령, 반정령, 비정령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또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정의됩니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컴퓨터 및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볼륨, 시간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벨로시티, 포맷과 형식이 버라이어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3V라고 합니다. 두 문제로 따서 3V가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구조에 따른 분류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정령 데이터, 확장성 마크 번호와 같이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반정령 데이터, 텍스트, 그림 또는 사진과 같이 전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령 데이터로 분리됩니다. 빅데이터의 한계점입니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처리한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입니다. 먼저 모바일의 정의입니다. 모바일은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본래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정보통신에서의 모바일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과 같이 이동 중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뜻합니다. 모바일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된 전자기기, 즉 모바일 기기 혹은 단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손으로 들고 다니므로 가볍고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 기기입니다. 무선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이용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기기, 이걸 MID라고 합니다.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 나 모바일 웹 사용에 초점을 둔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게임기기,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이 뜻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연구 및 개발되어 왔습니다. 모바일의 한계점이 대책입니다. 기술 개발 초기에는 입력 장치와 디스플레이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장 및 배터리 기술, 휘어지거나 투명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발전 경과입니다. 모바일 기기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던 1990년대 초반에는 모바일은 좁은 의미로 스마트폰의 전신인 휴대정보기기 PDA, 여기서 PDA는 이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의미로 쓰여진 PDA입니다. 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PDL이 요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PDA는 이제 포터블 디지털 액세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PDA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제 이후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술 및 모바일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서비스 유형입니다.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보는 모바일 뱅킹, 그 다음 온라인 게임을 하는 모바일 게임,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모바일 영화, 모바일 TV 및 모바일 잡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와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전자화폐, 모바일 전자정부 등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의 정의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3D 도면을 활용해 3차원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3D 프린팅의 특징입니다. 워드 문서를 프린터로 인수해 글자를 찍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3D 프린팅에서는 3D 도면이 워드 문서이고 3D 프린터가 문서 인쇄용 프린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력되는 결과물이 종이 위의 2차원 글자나 그림이 아니라 3차원 물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3D 프린팅의 프린팅 기술입니다. 글자를 인쇄하는 2차원 프린터 중에는 잉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도 있으며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팅은 분말을 원료로 이용하는 방식, 녹였다가 굳힐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수지를 원료로 쓰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발전 경과입니다. 3D 프린터가 대중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산업의 대형 장비로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막 대중과 접점을 찾는 쪽으로 발전 중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기술을 꼽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갈래에서 뻗어나온 많은 기술이 분야와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공학입니다. 로봇공학의 정의입니다. 로봇공학은 영어로는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이는 로봇에 관련한 모든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공학으로 정의됩니다. 로봇공학의 관련 학문입니다.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기계, 즉 주어진 제어 명령에 따라 공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로봇에 관련된 학문으로는 구조설계, 제어와 운용 기술, 지능에 관한 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체공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시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공학의 적용입니다. 로봇공학은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람의 기술을 모방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주로 산업체의 생산 라인 등에서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IT 기술의 발달 및 기계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국방용, 의료용, 오락용, 교육용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어서 8번째,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의 정의입니다. 생명공학은 영어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제조합, 세포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생명체의 특성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공학의 적용 분야입니다. 생명공학은 기초학문이면서 또 이를 기초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응용학문이기도 합니다. 생명공학의 양면성입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 연장, 불치병의 치료 등이 가능한 긍정적 측면이 큽니다. 한편 생명공학은 복제된 인간의 존엄성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노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의 정의입니다. 나노기술, 즉 나노 테크놀로지는 나노스케일, 즉 수 나노미터에서 100 나노미터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현상 및 특성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의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란 새로운 물리법칙 아래 물질의 분자 또는 원자 수준을 조절하는 초미세 극한 기술로서 물질 내부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기존 물질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도 촉매 활성, 자기 특성, 광학 및 전자 특성 등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노 스케일에서의 물질을 제어하게 되면 엄청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노의 세계는 195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먼이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공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팩토리가 공장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개요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의의를 먼저 보면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특징입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는 이 용어도 중요한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두 번째 따서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와 똑같이 제품 설계 및 개발을 모의 실험에서 자산을 최적화시키고 공장 내 설비와 기기 간에 사물 인터넷 IoT를 설치해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돌발 사고를 최소화합니다. 제품 위치, 재고량 등을 자동 감지하여 인적 물적 자원 절감 등 공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철저히 잘 대비해야 됩니다.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기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첫째,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장비 구성 부품의 작동 상태를 시간순 및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플랜트 관리자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진단하고 장비의 가용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측 유지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 최적화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수준 5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은 2019년도 3월부터 스마트 팩토리 수준 확인제를 시행하며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5단계로 정했습니다. 레벨 1은 부분 디지털화 단계, 레벨 2는 디지털화 단계, 레벨 3는 데이터 분석 단계, 레벨 4는 시뮬레이션 최적화, 레벨 5는 지능화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부디 대CG 5단계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구현 기술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됩니다. 꼭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스마트 공장 제조 기술 핵심 기술입니다. 스마트 공장 9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이 됨으로써 실현이 가능합니다. 9가지 핵심 기술에는 IIoT입니다. 이 경우는 IIoT, 클라우드 컴퓨팅, IIoT에서의 I는 인더스트리얼 산업 IoT 뜻입니다. IIoT, 클라우드 컴퓨팅, VR, AR, CPS,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G, 빅데이터 등입니다. 암기법은 아이컬, VC인, 삼스, 오빅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 9가지 핵심 기술, IIoT, 클라우드 컴퓨팅, VR,
AR, CPS,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G, 빅데이터로 된 9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이 종류 9가지도 꼭 암기까지 해야 되고 내용까지 잘 대비가 돼야 됩니다. 시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개념입니다. 일반 공장과 대비하여 본 스마트 공장의 개념을 제시해 보면 도표상과 같습니다. 도표상은 스마트 공장의 개념도입니다. 일반 공장에서는 생산 설비로부터 제어 시스템을 통한 공정 관리가 되도록 하는 이런 건데, 스마트 공장은 이 자동화에서 이 지능화, IT와 OT의 융합을 해가지고 지능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센서를 통한, 즉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생산 설비는 당연히 적절한 규모의 공장 시설을 그 시장 주변에 건설 가능한 이 조건 하에서 공장이 생산 시설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통해서 진행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수집되고, 또 가상 공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되도록 합니다. 데이터 수집된 것이. 그리고 또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 관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는 설비 이상 유무가 미리 점검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최적화가 되어서 공정 관리되도록 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9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이 영역은 시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IIoT입니다. IIoT의 정의입니다. 산업용 사물 인터넷인 IIoT, 이것은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는데, 이것은 제조 및 에너지 관리를 포함한 컴퓨터의 산업 부문과 함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센서, 장비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 교환, 분석, 그리고 생산과 효율성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밖에 경제적 이점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IoT의 특징입니다. 먼저 IIoT는 사물 인터넷 IoT의 산업용 버전입니다. IoT와 같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은 같은 겁니다. 다만 산업용 목적에 중심을 둬서 IoT보다 센서의 응답성이 좀 뛰어납니다. IoT의 적용 원리입니다. IIoT의 적용 원리입니다. 공장에서 어떤 특정 설비를 작동한다고 가정해 볼 때 해당 설비는 1초 만에 응답해야 정확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기존의 IoT는 중간에 연결이 지연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 응답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를 봅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집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의 적용 원리입니다. 공장 내에서 IIoT와 CPS, 스마트 머신 등이 각자 역할을 해내며 생겨나는 정보들을 모두 빅데이터로 저장됩니다.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플랫폼화되고 AI는 이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의사결정에 기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